홍혜경님 여의도 타짜 시그널만 들어도 귀가 쫑긋해집니다. 바나나님 유튜브 바나 명품 타짜 다 모였네요. 아유 뭐 타짜 뭐 최고죠. 예. 자 여의도 타짜 이 타짜 장 타짜 김 타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실명과 직책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이 타짜 김 타짜 장 타짜로 소개 다 압니다. 이름도 불러주기 싫은 거예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감사합니다. 예, 신한국당 공채 일기.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가끔 의심받기도 하는. 됐죠? 네. 비꼬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자, 맥입니까? 예. 오늘 그런 거 비싼 거 하나 있어 아이템 중에. 자 김상일 평론가. 예. 네. 민주당 저 네. 25년 책임당원. 네. 예, 그런데 25년? 이렇게 점점 길게 해서. 20년? 그렇죠. 예. 20년. 그런데 뭐 현 지도부와 별로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는 않은. 지도부하고 제가 예. 사실은 가까워요. 이제 태세 전환이니까 네. 총선 이후에. 아니 가까운데 예. 가까운데 이제 가까움에도 할 말을 하니까 예.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가까워요. 예.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종거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근입니다. 전직 언론인. 예예. 예. 별로 없죠? 저 네. 맥이고.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아니, 저희는 개파를 확실하게 하고 얘기를 해야 청취자들이 이해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요. 네. 저는 친윤이고 싶은데 아직은 비윤입니다.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신윤이었었던 거 아니었어요? 친윤 그럼 친윤이었는데 비윤으로 온 거예요? 아니. 아직은 네. 그렇게 안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깝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나는 가깝고 싶은데 대통령 용산에서 날 안 쳐다봐줘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점점 그냥 진도 나가시죠. 그럴까요? 예. 노하우는 서정욱 변호사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통화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서정욱 변호사는 찐윤이에요? 찐윤이죠. 친윤이죠.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민주당 얘기부터 좀 시작하죠. 왜냐하면 오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있는 날이거든요. 이거 우문현답이 나올 것 같기도 이거 물어보나 만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누가 돼요? 뭐 경선 왜 합니까? 네. 추미애 당선인으로 거의 뭐 거의 지명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명이다? 네. 오. 제 느낌 확상. 네. 느낌상. 지명이 되어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원식 의원 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네. 형님이 적격이라고 그랬다. 네. 명심은 나에게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근데 다들 다 본인한테 있다고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우원식 의원은 네.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거서부터 해왔던 정치의 어떤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 좀 지조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지조가 있다고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면 추미애 당선이 확실하다는 겁니까? 장타짜리 이렇게 봐요?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 추미애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네. 우원식 후보가 몇 표 얻을까. 그게 저는 되게 표수도 궁금해요. 나와요? 표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저 경선에서. 공개를 잘 안 하죠. 알려지죠 이렇게 슬금슬금. 네, 슬금슬금 답글로 나오고. 그렇죠. 그 우원식 후보가 만약에 뭐 조금 예상보다 많이 얻으면 네. 야 추미애 의원에 대한 반감이 많았구나. 야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이런 식으로 뽑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도 많았구나. 네. 야 그래도 우원식 후보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표가 나올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타짜 네. 명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단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인터뷰에서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죠. 한 대변인 말이 맞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없어요. 보이는 손만 있지. 다 드러났잖아요. 이 손이 뭐 다 이제 공개돼서 네. 보이지 않는 손은 없어요. 절대 다 드러내게 했고. 그다음에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에 네.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래요? 그 형님 말씀 직전까지는 지조가 있었어. 그리고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를 아까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근데 안 들렸는데. 근데 그 앞에 제가 약간 이렇게 그 형용하는 말, 그나마라는 말을 좀 쓴 거를 좀 글쎄 생각해서 저도 말씀해 그나마 주십시오. 포함해서. 네. 근데 우원식 그
저기 의원이 아깝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기자들한테 많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선인들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다수는 에이 추미애가 되니까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분위기가 혹시나 의원식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우상호 의원 같이 연대 뭐 선후배 또 같이 우 씨가 좀 도와주잖아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 우은식 그 후보는 형님 이러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각을 세워야 표를 더 얻었을 텐데 오히려 아쉽더라고요. 자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하고 조정식 의원 단일화할 때 추 당선인이 조 의원한테 요구해서 썼다는 단일화 합의문. 근데 나 궁금한 게 대선 후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옛날에 뭐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대선 후보 단일화할 때는 합의문 이런 게 쓰잖아요. 나중에 뭐 공동정부 구성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 단일화하는데 그냥 국회의장 하면 안 하고 학원 안 하고 딱 두 개인데 뭘 단일화 합의문까지 왜 필요한 거예요? 뭐 이게 교통 정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교통 정리가 아닌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지명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아닐까요? 명심이나 무슨 네. 손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쵸. 알아서 그쵸. 당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대의를 가지고 우리는 네. 참 굉장히 멋지게 합의를 하는 거다라는 좀 약간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전혀 뭐 내용에서도 전혀 그게 안 보이던데요. 내용이 뭐가 있는데요? 뭐 내용이 그냥 평이했어요. 그냥 평이해서 뭐 민생에 노력하고 뭐 순리대로 하고 그 순리대로 부분은 마치 우리끼리 좀 이렇게 번갈아서 좀 나눠 먹자 이런 얘기로 좀 들리기까지 하는. 그러면 일각에서는 네. 두 사람이 합의를 봤다. 일각의 저 언론의 보도예요. 추측 일종의 추측. 전반기 추미애, 후반기 조정식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데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순리라는 표현이 그걸 담는 거잖아요. 네. 네. 선수와 나이면은 그쵸. 똑같이 육선인데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추미애 선수를 당선인을 먼저 하고. 따지고 네. 선수와 같을 때 나이를 네. 따진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그다음에 다음 후반기에는 조정식. 조정식 이렇게 그게 저는 순리다. 전혀 다르게 봤는데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합의문 같은 거를 작성한다는 건 안 믿는 거거든요. 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측이 추미애 당선인이 추미애 당선인이 요구했고 조정식이 그냥 서로 이야기한 걸 안 믿은 거예요. 네. 문서를 작성한 거잖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후반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암시하는 것도 없고 3번과 4번에 연달아서 조정식의 노력, 조정식 후보의 노력을 이끌어내요. 자 보면 저 3번이 이런 얘기예요. 예. 경쟁보다는 순리에 따라 최다선 중 연장자인 추미애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 누가 저기가 예, 조정식이 그다음에 의원이- 4번 뭐죠? 예. 위 정신에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여기도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조정식 의원이? 조정식이. 그럼 조정식 의원이 예. 3번, 4번은 조정식의 의무를 사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 당시까지 조정식 의원 쪽이 훨씬 많다라는 표 계산이 많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당선인 분위기 속에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추를 얘기한 사람 많이 없는데 네. 에이, 추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 쪽에서 계산한 건데 조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나서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서까지 요구했다. 추가 그래서 했다라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럴 듯한 얘기인데 예.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서 예. 이재명 당대표를 다들 엄청 눈치를 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어떤 변수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뭐냐를 이렇게 다 알아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의중이 결정됐어? 그럼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지. 뭐 누구가 좀 더 이러니까 이런 거 따지고 뭐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닌 것 같던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장타짜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거리감으로 보면 제일 가깝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오래됐으니까. 네. 예? 근데 합의문이고 뭐 단일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드랍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못 하겠는데요. 뭐 아는 거 있구나. 네. 예, 얘기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예. 며칠 전까지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식음을 전폐하고 예.
좌절감에 네.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럼 처음에 명심이 이제 본인에게 있다고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네. 정성호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약간 좀 불쾌했다. 뭐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일단 전원입니다. 소식이에요. 추측 무슨 얘기했죠, 정성호 의원이? 영수회담 전에? 아니 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지금 검찰 수사 이런 걸 조금 좀 협상의 묘를 살려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어떠냐, 영세담 때 이런 것도 좀 얘기하는 게 어떠냐,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하신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런 얘기. 네, 예. 네. 그래서 좀 불쾌했다,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장타짜. 앞서 이타짜의 분석에 따르면 조정식 의원이 유력했는데 추미애 의원으로 그건 아니에요? 유력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조정식 표가 예,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유력은 좀 표현이. 예.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이 지난 주말에 여러 이제 의원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예. 거기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속칭 개딸 분들이 추미애 안 뽑으면은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이러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 당신이 추미애 우리 후보자랑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된다. 우리도 못 견디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뭐 명심이라고 하지만 그 명심 뒤에는 개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민주당에 망조가 들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제가 국민의힘 2023년도 초에 좀 망조가 들었다고 말씀 한번 이 자리에서도 한 것 같은데 판장 때? 아니 연판장 때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천 룰을 예. 당원 당원 100%로 바꾼다고 했을 때 당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아니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당심으로 뽑아도 이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민심이랑 마찬가지다. 모르는 얘기. 예. 추미애 후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이 민심과 똑같다.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에서 보여지는 이 당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예.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을 했다. 전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김타짜 어떻습니까, 저 분석? 근데 민주당이 망조가 들기가 어려워요. 왜요? 의석수 왜냐면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과 여사님에 대한 할렐루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찬양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예. 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찬양하고 찬양한다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조가 들기 어려워요. 망조가 들려면 예. 대통령과 여사님이 좀 변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예? 이 민주당을 이렇게 지켜주시려는 이 마음을 좀 약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도 당으로 봤을 때는 이 당은 천목회라도 있고 또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담아내려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당은 그 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너무 일사불란하고 추대 정치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 보이려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맞아요. 저 그 동의한다니까요. 그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왜? 대통령께서 모든 걸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뚝과 댐이 예. 너무 단단해요. 그럼 결국 좀 그 균열을 만들어 주셔야 그 물이 좀 흐르지 절대 그 비판의 물은 흐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참 그 장타짜한테 물었던 질문을 제가 좀 해도 돼요, 정성호 아유, 의원께서. 좋습니다. 참 다른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한테 상당히 끝까지 해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로 둘 다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했고 뭐 기자들한테 정성호 의원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민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했대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최근에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왜요? 그리고 교통 정리를 했다. 왜요? 제가 때문에? 듣기에는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추미애 대표가 이제 결정적으로 두 가지 취재한 약속을 내용이에요, 이거는 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대선에 안 나가겠다. 자신은. 국회의장 한 다음에 대선에 안 나가겠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왜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후보가. 근데
두 번째 약속이 그거래요.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적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대안적 모습은 입법이다. 네. 법을 다 통과시켜주겠다. 뭘 얘기해도 네. 거의 내가 다 의사봉 힘들어주겠다. 그래서 주권상정상. 대통령 만들기에 내가 일조를 하겠다. 그 두 가지를 확약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입에서 뭐라 그러면 여러 차례 나만 만났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복수의 날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회 이상 추미애와 독대를 했다라는 건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요. 독대를 그래요? 했다는 건. 네. 그러면 거기서 뭘 했을까? 왜 독대를 계속했을까? 그럼 약속을 했겠고 추정하는 바로는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분석, 이 취재? 뭐 비슷한 얘기 저도 들었죠. 아 그래요? 네. 어떤 거 들었어요? 이제 다른 후보들이 예, 추미애는 컨트롤이 안 된다. 예.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독주를 하다가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욕심을 낼 것이다. 예. 이런 것을 캠페인을 꽤 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 어. 추미애 후보가 아니라는 예. 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뭐 전설처럼 들려오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타짜 뭐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추미애 당선을 대립군으로 쓰려는 거다. 그러니까 대립군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맞아요. 조선시대 후기에 대신 대신 싸우죠. 군대 가는 사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국가 배드캅인 건데 그렇죠. 입법 통과는 추미애 당선이 그렇죠. 의장이 되면 막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이제 민생 챙기고 네. 약간 저 중도 실용적인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한다는 전략이다. 맞아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돌격형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그냥 직권 상정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다 네. 무시하고 관례 전례 대화 타협 조정 다 무시하고 네. 그냥 다 처리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고 민심이 많이 떠나간 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국회의장 국가의전 서열 2위인데 이렇게 특정 정당의 당대표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뽑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역할이 나는 중립 필요 없어. 나는 민주당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야.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요 얘기 좀 해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 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인사 이후에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은 방탄용이 아니라 정기 인사예요. 정기 인사 2월에 했어야 되는데 총선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검장의 결혼이 생겨서 승진시킨 거예요. 여사 방탄용과 상관없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SNS 이거 국어 시간이에요 지금.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동의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어제는 지지자가 이런 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를 쉴드 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 이게 상남자의 도리다. 뭐 이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윤 실드 대통령 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드냐 아니냐는 건 이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윤 대통령이 기분 좋겠어요? 상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네. 자기 자기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걸.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건 물론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방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한 번도 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인사가 검찰을 흔드는 거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데 네. 이걸 자기 여자 보호하려고 검찰을 흔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네. 검찰 내부도 지금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거 정기 인사고 2년 동안 중앙지검장 했고 이런 얘기를 설득하는 와중에 그거 아니에요. 자기 여자 보호해 주려고요. 국민 재산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 여자 보호하는 게 상남자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맙겠어요? 아니 저는 전혀 안 고맙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읽어보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를 들면 이건 방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방탄 맞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상남자야. 와이프는 부인을 지켜야지 요 얘긴 거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그 얘기 두 가지는 왜 알리바이 있잖아요. 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뭐 이건 자기 알리바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비판적으로 그걸 조롱을 하는데 조롱의 편 좀 과한가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패러디처럼 하는데 이거를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잠깐 덧붙인 게 아닌가. 김타짜 보기에도 이거는 대통령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게 아니다. 도와주려고 했으나 네.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 그 의도는 있었으나 꼬인 네. 거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변화가시다 보니까 네. 자신의 말의 여파가 어떻게 그리고 그 논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제대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네. 말이 꼬여버렸다는 거네. 결국 매기는 거죠. 그럼 그걸 의도하고 저는 의도했을까? 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네. 네. 왜냐하면 요새 홍준표 시장께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한다고 하면서 띄워줘요. 네. 네? 제가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호신 홍신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 홍신이 지금 되고 계시잖아요. 홍신, 그래요? 홍준표, 신평. 네. 예? 예? 이 수호신이 이제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본인이 하는 말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마구 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다. 네. 이게 남자의 도리다. 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도리는요. 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도리는요. 네.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 공직자의 도리는요. 네. 그건 다 버리고 예? 그냥 남자의 도리만 해요? 그럼 대통령 빨리 그만두셔야죠. 이거 하야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타짜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보수의 적자다. 그렇게 지금 인식 자리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줬고 만나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윤 대통령이 자기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군을 보수의 어쨌든 한 흐름을 우군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시장은 지금 리즈 시절이다. 완전히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언론이 전부 다 자기를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 자기 어떤 입지가 계속 있죠. 그럼 윤 대통령한테 딱 낙인을 찍어두면 되죠. 이번에 자기 여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낙인 딱 찍어두고 근데 나는 원래 칭찬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돌려가기라고. 그럼요. 그렇게 우회적인 비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얘기하고 용산 대통령실 얘기는 3부에서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 이종근 평론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우회적 비판을 한 거다. 자기 정치다. 자기 정치한 거고 김상일 평론가는 김타짜는 대통령을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말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다. 제정신이 아니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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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인터뷰할 수 있으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자, 저도 궁금해요. 무슨 얘기? 국민의힘 요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천목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그 봤죠? 오늘 봤죠. 기사 많이 났던데. 네. 그 3, 40대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낙선자들 위주로 3, 40대. 네. 그런데 당선자는 2명 있습니다. 김재섭 당선인 도봉. 그다음에 비례대표단 2명 두 명 정도 있어요. 있어요. 김소희 네. 당선인하고 네. 박준재 당선인 이렇게 네. 2명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생각들은 다 각자 있겠지만 어제 총선 참패 원인을 5개 냈거든요. 네. 이태원 참사, 네. 그다음에 연판장 사태, 연판장 사태, 당서 보궐선거, 입틀막 불통, 네. 이종섭 임명. 예. 누구를 겨냥한 거다. 누구를 겨냥해요? 아니 이게 이제 언론의 분석은 주로 대통령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뭐 친윤을 공격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이 얘기를 이제 와서 한 것조차 네. 우리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낙선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그동안 지적받았던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조사 수사 특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법률가도 아닌데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명 있어요. 법령 있긴 했어요. 몇 명. 근데 이건 정치적인 집단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정치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수사 좀 지켜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도 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질렀으면 예. 많은 국민들이 야 그래도 국민의힘 바뀌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한번 기대 가져볼까? 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좀 관심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좀 약해 보였다. 그래서 아쉬워요. 이 타자는 어떻게 평가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어제 네? 이제 언론에도 굉장히 분석을 하던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총선 백서 TF 쓰잖아요. 네네, 네. 결과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뭐 거기 설문조사 가지고 이게 뭐 이조 심판론, 한동훈 책임론을 저격한 것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천목회의 이 5가지 원인은 누가 봐도 당보다는 용산의 원인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보면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죠.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고 저는 부디 바람이 있다면 이 백서가 무슨 이번 백서요? 22대 그러니까 그 조정훈이 아. 만드는 백서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천목회 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진단이 천목회에서 진단이든 아니면 조정훈의 백서이든 간에 뭐가 돼야 되냐면 22대 총선에 왜 졌느냐가 아니라 왜 3번을 연달아 졌느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보수 정당이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3연패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 뿌리부터 봐야 된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천목회가 사실 아쉽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전 높게 평가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낙선자들을 돌아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3040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본 적도 없고 근데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세대별로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낙선자들이라는 모임이라는 상징으로도 그렇고 이 보수 정당이 해본 일이 안 간 길이에요. 지역적으로 수도권 그다음에 3040 세대의 목소리 그다음에 물론 당선인들이 있지만 낙선인들 중심 근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증폭돼서 이건 굉장히 앞으로 바람직한 어떤 상황이고 이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내부에서의 목소리들 중에 조금 욕심이 과하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일부가 예를 들어서 이번 전대에서 뭘 해야 된다. 어디까지 우리가 천목해야 뭘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좀 더 길게 보면 이 정당이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은 언제나 총선 직전에 20일 남겨놓고 30일 남겨놓고 내리꽂고 자기 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미리 자기 한 4년 동안 자기 지역구를 닦을 수 있게 뒷받침해 준다면 이 천목회는 굉장히 큰 정말 뿌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보셨죠? 네. 어떻게 봤어요? 천목회가 정당 변화와 쇄신의 첫 단추를 꼈다. 첫 단추를 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긍정적이지만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거네. 저는 긍정적이다까지만 갈 길이 그래. 멀다라기보다는 이거잖아요. 선비 이상과 상인의 현실, 이 감각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명언이죠. 그래서 뭐 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첫 단추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이게 지지를 받으면 에스컬레이팅이 쫙 될 거예요. 붐업이 쫙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뭔가 분위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는 뭐 부족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 분위기가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산되고 그 힘이 용산까지 미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에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분위기의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의 조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3명이 회원인데
그때 이제 토론회 밤샘 토론 참석한 게 한 네. 14명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첫 토론회였던 만큼 더 그러니까 모였- 밤샘 토론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빠진 거가 아쉽다는 장타짜의 얘기였어요. 근데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저 전당대가 곧 있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지금 개혁신당 전당대회 하는데 개혁신당 전당대회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하고 저 이준석 아니 당선인과 전당대회 저 천하람 당선인과 이주영 당선 세 사람이 결정할 거고 전당대회. 네. 하고 있대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잠시 19일 짧게 날. 누구 나와요? 그 이기인 뭐 후보, 허은하 후보, 네. 뭐 조대원 후보, 네. 청강정 후보 뭐 네. 이런 분들이 나오고 누가 돼요? 5분. 그 이기인, 허은하 이 두 분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얘기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아직은 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어...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네. 갑자기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주 일요일이래. 19일 날. 19일 날. 예. 이번 주 일요일인 거네. 아, 예. 당원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니 그거 해달라고 아이템을 발제하셔가지고. 네. 아니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냥. 아니 저희 항상 개혁신당에 저희 관심 있죠. 예. 네. 아이템이 워낙 안 다뤄져가지고. 네, 천하람은 당선이 자주 출연하잖아요. 개혁신당은 당세에 비해서 패널로도 많이 불려 그냥 어쨌든 많이 출연. 응? 방송 공중전하면 그렇죠. 최고야. 최고죠. 왜냐면 그거에 비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굉장히 안 보이는 데서 예. 큰 일을 해온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계열 정당들은 뭐 너무 주목을 못 받고 아, 있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김준우 비대위원장, 장혜영 전 의원 이런 분들 좀 많이 좀 불러주시고 얘기 예.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희 모든 당에 관심 있습니다. 예, 자 모든 당 관심 있어요. 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균형.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훌륭한 균형입니다. 아니 좋아하는 운동 평균대 항상 말씀드리죠. 클로징 멘트입니까? 항상 하는 멘트입니다. 아, 네. 예, 균형 잡힌 시사. 균형이 뭐 저기 그 장타짜 그래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아니 제일 뜨거운 이슈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론인데 세 분한테 물어볼게요. 등판해야 된다 말하다 당위의 문제는 떠나서 등판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일단 예스노 짧게 이타짜 등판한다 안 저는 한다. 당위는 안 해야 되는데 할 네. 것 같다. 자 할 것 같다. 그럼 당위도 해야 된다 그랬죠 예전에. 당위도 해야 된다. 예. 근데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김타짜는 당위는 하면 안 된다였어요? 하면 안 되고 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나오지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말고 분석. 분석 예측. 50대 50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분명히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다. 아니 왜냐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이나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본인들로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정치적인 홀로서기에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타짜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동양화 있잖아요. 동양화에서 수묵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까만색 먹 부분보다 하얀 부분이 더 많아요. 그 하얀 부분은 보라고 만든 거거든요. 여백.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에요. 여백은 침묵이나 혹은 이 여백이 사실 굉장히 큰 정치의 워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개월 동안 너무 많이 채워넣었어요. 빽빽하게 유화처럼 그냥 덧칠했어요. 지금은 좀 쉬고 비워야 된다. 여백.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또는 지지자들에게 여백을 보여주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너무 요즘에 우리 정치가 그냥 덧칠하고 해갖고 유화에 그냥 빽빽한 몇 센티미터의 그 덧칠로 장식이 돼 있잖아요. 말들의 장치.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흡을 좀 가다듬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독소를 좀 빼야 된다. 어떤 독소? 유세 현장에서의 박수갈채. 이거 정치인이 사실 처음 딱 접했을 때 굉장히 빠져들 수 있는 마약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나에 대한 어떤 문제만이 아니었구나. 나한테만에 대한 박수갈채가 아니었구나라고 그 도파민과 그 독소를 조금 더 빼고 진짜 다시 어떤 점에서 대중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아직도 그 환호와 박수갈채를 그대로 귀에 간직한 채 나오면
사실 굉장히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 요거 김타짜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비슷하죠. 네. 저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 때 제대로 마디를 만들어야 강해질 수 있다. 어설프게 만들면 부러져요. 예? 그 마디는 저는 또 정치적 서사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서사가 없는 사람은요 정치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서사가 필요한데 서사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휩쓸리다 끝날 거예요. 알겠어요. 특히나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에서. 대통령 관계에서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타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호지세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뭐냐면 그건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호랑이 등에 탈까 말까 고민할 땐 그게 돼요. 근데 호랑이 등에 타 있어 지금. 네?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이거 지금 긴장하실 것 같아. 이 수치는 아니고 수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당의 상황, 저는 언제나 당의 상황이나 혹은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게 몇 % 이내로 계속 떨어질 때는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안 된다. 지금 후보들 이 군으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도서관에서의 행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또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반 국민, 뭐 소시민,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러한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조금 더 서민들의 삶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장 가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이 시장보다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봉사활동 좀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봉사활동. 그럼 책 읽는 건 노골적 아니에요? 아니 이게 책은 책 읽는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거면 예. 본인은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쭉 반추를 해보면 일반 국민 서민의 삶을 잘 모르는 분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예를 들면 그런 행보를 좀 보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저는 사람을 많이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아니 저는 서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사람들을 저는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주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럼 평생 우주만 연구하다가 뭐 실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쓰러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 우주에 대한 진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아놀드 슈와르츠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왔을 때 당신이 뭘 알아? 라고 기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당신이 뭘 알아? 그랬더니 아놀드 슈와르츠제네거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날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그 다음 기자회견에 뒤에 쫙 깔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 뭐 주식 뭐 알고 싶어요? 그 제 정책은 이 사람이 담당할 겁니다. 쫙 보여줘. 그게 진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맞다. 노하우가 아니라 노후의 세대. 네, 그렇죠. 노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머리는 빌렸을 수도 있으나 뭐 이런 얘기구나. 자, 요거 하나 볼게요. 경향신문에 최근에 이런 기사 썼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1. 총선 패배 책임론. 2. 친윤계 반발. 3. 대통령과 관계 설정. 이 중에서 제일 높은 허들이 뭐예요? 이 타짜. 아니 첫 번째 허들이 가장 높아요. 언제나 그래요? 경기를 할 때 나머지 허들들은 그 반동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허들이 어떻게? 아니 총선 1번. 패배 책임론. 1번. 왜냐하면 2, 3번은 상수예요. 그거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의 관계 내지는 친윤, 친윤이야. 지금 뭐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조정훈 비대위 TF 팀장이 위원장이 계속 그 한동훈만 책임이 있다. 한동훈도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한동훈만 책임이 있다 쪽으로 몰아가는 게 책임론이 부각이 돼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론을 어떻게 자기가 얘기해야 돼요. 나오려면 그 명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첫 번째 허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죠. 경향신문 오늘자 보도입니다. 온라인은 어제였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지금 총선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고 당내 친윤 세력들과의 이런 것은 친윤이 분화됐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일 겁니다. 그건 당선된 이후에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면 당선될 거는 같아요. 하지만 당선되고 나서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권위와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본인은 당대표가 되지만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 친윤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만 예전에 막그 친박들 아무랬던 기억이 떠오릅니까? 네, 친박들이 최고위원 되니까 당대표로서 뭐 결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거. 또 하나는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을 때 다 이거 추경 원내대표가 다 해결할 문제예요라고 퉁칠 수가 없잖아요. 당대표로서 입장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과연 각을 세우면서 차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을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타찬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저는 뭐 당연히 1번인데요. 네. 1번의 표현을 좀 저는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내로남불. 총선 책임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모르죠. 총선 책임론이 적기는 하지만 없지 않아요. 적긴 하지만 네? 없진 않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은 또 상대적으로는 그리 적지도 않아요. 용산에 비해서 적은 거지.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내로남불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실패하고 지선에서 사실상 졌을 때 다시 당대표로 나올 때 뭐라 그랬죠 다?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온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슈로 부각이 될 것이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이슈 요구해 보죠. 원전 장관이 먼저 요청해서 한전 비대위원장 만났다고 보도가 됐어요. 입타차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왜 만났는지? 원희룡 장관이 진짜 요구했던 거 맞아요. 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또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원 장관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역 배우에서 사실은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가는 거. 잠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딴 뜻이 아니라 딴 이거예요. 뜻이 아니에요. 소장파. 개혁파. 뭐 수요 모임. 그러니까 남원정이 남원정. 지금 젊은 기자들은 한식집 이름인 줄 알아요. 그렇겠다. 기억이 안 나. 남원정이 뭔지. 근데 원희룡 장관이 보여주는 어떤 지금까지의 이미지가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이번 국토부 장관 말고 그 이전까지 그래 왔는데 언제나 잠재 후보 지지율에서 저 리미트가 10% 이상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죠?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성인 배우,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 갈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국토부 장관을 한번 악역을 해봤어. 근데 사실 성공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쪽으로 섰어요. 다른 경쟁자들이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이 틈새 시장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내 배역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정리하면 예. 초대 국토부 장관이에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에 올랐으나 못 갔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친윤계 일각에서는 친윤 후보로 전당대회 나가라고 의사타진했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원 장관의 속마음은 나 이제 친윤 안 할래. 비윤할래, 친한할래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윤 아니어도 포지셔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당권,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대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장타차 어떻게 봅니까 이거? 전 다르게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꾸 뭐, 다르게 원희룡 장관과 통화를 안 해봤지만 그 측근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자신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별화라든지 아니면은 반윤으로 쓸까 돌아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지금 할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같이 그냥 예전에 같이 여러 가지 우정을 나눴는데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이거를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이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